블룸에너지는 그동안 굉장히 비싼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싼 주식이 계속 올라가려면 결국 하나가 필요합니다. 좋은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야기가 실제 숫자로 찍혀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블룸에너지의 모멘텀과 리스크를 나눠서 봤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 제품 마진이 유지되는지, 오라클과 브록필드 같은 대형 고객 이야기가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따라오는지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실적은 그 체크 포인트들이 꽤 많이 현실화된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분기만 보면 블룸은 스토리 기업에서 숫자로 증명하기 시작한 기업으로 한 단계 넘어온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실적의 헤드라인, 손익계산서 중심의 재무 분석, 컨퍼런스 콜 핵심 내용,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봤던 모멘텀과 리스크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적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매출도 좋았고 이익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올라갔다. 블룸에너지는 이번 분기에 매출 7억 5,11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30%가 증가했습니다. 그중 제품 매출은 6억 5,3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8%가 증가했고요. 이번 분기 실적의 핵심은 사실상 이 제품 매출입니다. 비갭 매출 총이익률은 31.5%, 조정 에비타는 1억 4,300만 달러 수준이었고 영업현금 흐름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이던스입니다. 2026년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31억에서 33억 달러에서 34억에서 38억 달러로 올렸습니다. 회사는 가이던스 중간값 기준 매출 성장률이 기존 약 60%에서 약 80%로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은 단순히 이번 분기만 좋았다가 아니라 회사가 올해 전체 기대치 자체를 다시 올린 실적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봐야 할 건 시장 기대치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강했냐입니다. 컨센서스와 비교해보면 이번 실적은 꽤 강했습니다. 매출은 7억 5,100만 달러 수준이었고 시장 컨센서스는 대략 5억 4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조정 EPS도 실제는 0.44달러였는데 컨센서스는 약 0.12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살짝 잘 나왔다 정도가 아니라 매출도 크게 넘겼고 EPS도 시장 기대를 크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강하게 반응한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았는데 가이던스까지 올라갔습니다. 고밸류 성장주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애매하거나 다음 분기 자신감이 없으면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였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올해 전체 전망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번 실적을 단순한 분기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블룸에너지의 성장 속도 자체를 다시 평가해야 하는 이벤트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부터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숫자가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 숫자의 질이 어떠냐입니다. 재무 분석은 너무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질문을 4가지로만 잡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은 어디서 늘었나? 제품인지, 설치인지, 서비스인지, 전력 부문인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마진은 유지됐나? 많이 팔았는데 원가율이 무너졌다면 좋은 성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업 레버리지가 나왔나? 매출이 커질수록 영업이익이 따라오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현금 흐름도 따라왔나? 회계상 이익만 좋아진 건지 실제 현금 흐름도 좋아졌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이번 재무 분석의 주인공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도 보긴 하겠지만 그건 보조적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실적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제품 매출이 폭발했고 그게 실제 이익으로 연결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매출 구조입니다. 총 매출은 전년 동기 3억 2,600만 달러에서 이번 분기 7억 5,1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130%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훨씬 더 선명합니다. 제품 매출이 2억 1,200만 달러에서 6억 5,3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208%의 증가였습니다. 반면 설치 매출은 줄었습니다. 전력 부문 매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서비스 매출은 늘긴 했지만 전체 성장을 이끈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 매출 성장은 전 사업부가 고르게 좋아진 그림은 아닙니다.
거의 제품 부문이 전체 실적을 끌고 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매우 긍정적인데요. 왜냐하면 지난 영상에서 봤던 핵심 지문이 바로 이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진짜 제품 출하와 매출 인식으로 이어지냐? 이번 분기는 그 질문에 꽤 강하게 답을 줬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제품을 많이 파는 것과 그 제품이 설치되고 서비스 매출로 연결되고 현금 흐름으로 회수되는 건 또 다른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마진을 봐야 합니다. 많이 팔았는데 남는 게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이번 손익계산서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제품 마진입니다. 제품 매출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품 매출 원가율은 25년 1분기 65.8%에서 이번 분기 65.7% 수준으로 거의 유지됐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많이 팔았는데 마진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제품 출하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원가 구조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고밸류 방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주는 매출만 커지는 게 아니라 매출이 커질수록 이익도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다만 모든 부문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설치 부문은 매출 원가율이 135%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설치 부문은 역마진입니다. 전력 부문도 매출이 줄고 매출 원가율은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서비스 부문은 좋아졌는데요. 서비스 매출 원가율이 98.7%에서 86.7%로 낮아졌습니다. 아직 비중은 크지 않지만 장기 서비스 모델을 생각하면 이건 긍정적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제품은 강했고 서비스는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설치와 전력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을 너무 단순하게 모든 게 좋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제품 부문이 너무 강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린 분기입니다. 이제 이번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바로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전년 동기 8,900만 달러 수준에서 이번 분기 2억 2,60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154%의 증가입니다. 반면 영업 비용은 1억 800만 달러에서 1억 5,3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42% 정도입니다. 물론 영업 비용 자체는 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도 늘었고 판매 마케팅비도 늘었고 일반 관리비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매출은 130% 늘었고 매출 총이익은 154%가 늘었는데 영업비용은 42%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영업 손실이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7,200만 달러 수준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이번 실적의 핵심입니다. 블룸에너지가 과거에 받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좋은 기술인 건 알겠는데 이 회사가 진짜 돈을 벌 수 있나? 이번 분기는 적어도 그 질문에 대해 한 번은 강하게 답을 준 겁니다. 매출이 커졌고 제품 마진은 유지됐고 영업비용은 매출보다 느리게 늘었고 그래서 영업 흑자가 나왔습니다. 이 장면이 고밸류 성장주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손익계산서의 핵심입니다. 손익계산서 전체 숫자를 보고 싶으신 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캡처를 하시고 한 3초간 정지한 후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는 핵심만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정리하면 이번 실적은 분명히 강합니다. 긍정적인 부문은 명확합니다. 제품 매출이 208% 증가했습니다. 제품 마진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서비스 마진도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모두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 정도면 숫자로 보여줬다는 표현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설치 부문은 역마진입니다. 전력 부문은 매출도 줄고 마진도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매출 성장은 제품 부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손익계산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강하다. 하지만 균형 잡힌 성장은 아니다. 제품 출하가 폭발하면서 전체 손익을 끌어올렸고 이게 이번 분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면 이런 기업은 숫자를 그냥 좋다 나쁘다로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부문이 만들었는지 그 부문이 반복 가능한지 봐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실적 분석 영상은 숫자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시간이 꽤 걸리는데 좋아요가 다음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본 강한 숫자가 재무상태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핵심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자산은 전기말 대비 약 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가 갑자기 크게 흔들린 느낌은 아닙니다. 자산 쪽에서는 눈에 띄는 건 세 가지입니다. 계약 자산의 증가, 재고 자산 증가, 선급 비용 및 기타 유동 자산의 증가였습니다. 이건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전 자본이 먼저 쌓이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계약 자산은 중요합니다. 회사가 일을 했고 매출 인식은 됐지만 아직 완전히 현금으로 회수된 단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재고 증가는 수요 대응을 위한 준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현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부채 쪽에서는 매입 채무, 이연 수익 및 고객 선수금, 제품 보증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고객 선수금 증가는 긍정적입니다. 고객이 돈을 먼저 넣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도 공짜 돈은 아닙니다. 앞으로 블룸이 실제로 제품을 출하하고 설치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매출로 전환됩니다. 재무 상태표의 결론은 이겁니다. 재무 구조가 급격히 나빠진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 준비가 계약 자산과 재고, 선급 비용으로 먼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체크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이 항목들이 앞으로 실제 매출과 현금으로 잘 전환되는지 봐야 합니다. 재무 상태표도 3초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도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영업 현금 흐름은 전년 동기 마이너스 1억 1,100만 달러 수준에서 이번 분기는 플러스 7,360만 달러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건 좋습니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4,590만 달러로 지출이 늘었습니다. 유형 자산 투자도 늘었고 비연결 관계기업 투자도 들어갔습니다.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700만 달러 정도라서 큰 영향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분기 현금 증가가 신규 차입이나 대규모 자금 조달에 의존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업 활동에서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영업 현금 흐름의 질은 조금 뜯어봐야 합니다. 순이익 흑자 전환이 기본적으로 좋았고 고객 선수금 증가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반대로 계약 자산, 재고, 선급 비용은 현금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분기 현금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한 분기 흑자 전환만으로 완전히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업이 됐다라고 보기는 이릅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반복성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계속 플러스로 나오는지, 계약 자산과 재고가 실제 현금 회수로 이어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이제 재무제표는 여기까지 보고 다음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시장이 가장 크게 반응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오라클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기 전에 현금 흐름표도 3초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의 중심은 오라클이었습니다. 오라클과 보도플렉스의 프로젝트 주피터에서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 솔루션이 AI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지원하는 구조로 언급됐습니다. 오라클 발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뉴멕시코 지역의 AI 데이터 센터 캠퍼스이고 최대 2.45GW의 블룸 연료전지 용량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은 이미 오라클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서 최대 2.8GW까지 지원하는 마스터 계약을 발표했고 초기 1.2GW는 미국 내 오라클 프로젝트에서 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오라클이라는 큰 고객이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블룸의 투자 프레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친환경 연료전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 병목을 해결하는 온사이트 전력 회사로 포지션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지금 전력이 가장 큰 병목입니다. 전력망 연결, 변압기, 허가, 송전, 디젤 백업, 지역사회 수용성까지 다 문제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오라클이 블룸을 선택했다는 건 블룸이 단순 친환경 테마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실질적인 전력 솔루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단순 계약이 아니라 블룸의 투자 프레임을 바꾼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오라클 하나짜리 이벤트 아니야?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밸류 주식은 대형 계약 하나만으로 계속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반복 가능한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는 이 부분을 의식한 듯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오라클이 헤드라인을 가져갔지만 데이터 센터 백로그의 상당 부분은 다른 하이퍼스케일러,
네어클라우드 콜로케이션 고객에서도 나온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영상에서 리스크로 봤던 게 고객 집중도와 백로그의 질이었거든요. 이번 콜에서는 적어도 회사가 오라클 하나가 전부는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고객명, 계약 조건, 납품 일정, 매출 인식 속도가 모두 공개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결론은 이겁니다. 오라클 일회성 리스크는 일부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앞으로 시장이 요구할 건 다른 고객도 있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다른 고객들의 계약이 실제 제품 출하와 매출로 찍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음은 블룸이 왜 데이터 센터 고객에게 먹히는지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전기 요금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이번 콩콜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Time to Power. 쉽게 말하면 전력을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지금 시간이 돈입니다. GPU를 확보해도 전력이 없으면 돌릴 수 없습니다. 부지를 확보해도 전력망 연결이 늦어지면 매출이 늦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블룸의 강점은 무조건 가장 싼 전력이 아닙니다. 블룸의 강점은 빠른 배치입니다. 전통적인 전력 인프라는 허가, 송전망, 변압기, 커뮤니티 수용성, 수자원 문제까지 엮입니다. 그런데 블룸은 온사이트 전력 솔루션으로 이 병목을 일부 우회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블룸의 프리미엄입니다. 전기요금 절감 프리미엄이라기보다 시간 절약 프리미엄에 가깝습니다. AI 인프라 경쟁에서는 몇 달, 몇 분기의 차이가 엄청난 매출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고객 입장에서는 전력 단가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전력을 쓸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부분이 블룸 에너지의 투자 포인트를 훨씬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생산 능력과 실행 속도입니다.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회사가 못 만들면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이 아무리 좋아도 납품이 밀리면 시장은 바로 의심합니다. 블룸은 컨콜에서 생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기존 제조시설을 기반으로 5기가와트 이상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고 수요 증가에 맞춰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메시지인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객의 병목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납기, 품질, 설치, 유지보수, 보증 비용까지 따라옵니다.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설치 부문 역마진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연결됩니다. 제품 출하는 강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 설치와 프로젝트 실행이 깔끔하게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핵심은 계약 발표가 아닙니다. 실행 속도와 납품 신뢰성입니다. 이제 여기서 지난 영상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모멘텀들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됐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봤던 모멘텀은 크게 5가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 제품과 설치 매출의 빠른 인식, 생산 능력과 납품 속도, 오라클, 브룩필드 같은 대형 고객 프레임, 그리고 정책과 세제 환경이었습니다. 이번 실적을 보면 그중 강하게 실현된 건 AI 데이터 센터 수요입니다. 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208%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로만 수요가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제품 출하와 매출 인식으로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제품 매출 인식도 상당히 실현됐습니다. 물론 설치 부문은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실현, 설치는 미완성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생산 능력과 납품 속도는 회사의 자신감이 강화됐습니다. 5기가와트 대응 가능성을 언급한 건 분명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오라클 프레임은 확실히 강화됐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주피터와 2.8기가와트 마스터 계약은 블룸의 투자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다만 브룩필드 관련 매출 구조나 실제 프로젝트 전개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봤던 모멘텀 중 핵심은 실제로 꽤 많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AI 전력 수요와 제품 매출은 숫자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지난번에 체크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들이 꽤 유효했다고 생색을 조금 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같이 봐야 합니다. 좋은 실적일수록 남은 리스크를 더 정확히 봐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봤던 리스크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로그의 질입니다. 이번 콜에서 오라클 외의 고객 수요도 언급됐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일부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실제 고객명, 계약 조건, 매출 인식 속도는 계속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형 고객 의존도입니다. 오라클이 강해진 건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라클 비중이 너무 커지는 것도 체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품 마진 실패 리스크입니다. 이건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제품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원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설치와 실행 지연 리스크입니다. 이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설치 부문 역마진을 보면 이 부분은 계속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밸류 부담입니다. 이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고밸류 부담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수록 시장이 요구하는 증명의 수준도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는 좋은 스토리 정도로는 안 됩니다. 다음 분기에도 제품 매출이 강해야 하고 설치가 정상화되어야 하고 서비스가 커져야 하고 현금 흐름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실적은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더 빠른 실행을 요구받는 구간으로 바뀐 겁니다. 앞으로 블룸 에너지를 볼 때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품 매출이 고성장하는가? 이번 분기 제품 매출은 매우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가 일회성인지 반복 가능한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설치 부문 역마진이 정상화되는가? 제품 출하가 아무리 좋아도 설치에서 계속 비용이 세면 전체 프로젝트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 매출과 마진이 커지는가? 블룸이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장기 서비스 모델로 평가받으려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계약 자산과 재고가 현금으로 전환되는가? 재무상태표에서 쌓인 성장 준비가 실제 현금 회수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라클 외의 고객도 실제 매출로 찍히는가? 이게 되면 블룸은 특정 고객 의존도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솔루션 시장 전체로 확장되는 그림이 됩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계약 발표보다 실행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출하, 설치, 매출 인식, 현금 회수 이 네 가지가 반복되면 블룸의 프리미엄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삐끗하면 고밸류 부담이 다시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블룸 에너지의 이번 실적은 확실히 강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실제 제품 매출로 연결됐고 제품 마진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흑자 전환했고 영업현금 흐름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지난 영상에서 봤던 핵심 모멘텀들 AI 전력 수요, 제품 출하, 오라클 프레임, 영업 레버리지 부분이 실제 숫자로 확인됐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다만 남은 질문도 있습니다. 설치 부문은 아직 약합니다. 전력 부문도 좋지 않았습니다. 계약 자산과 재고는 늘고 있고 고밸류는 앞으로도 반복적인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블룸 에너지는 이번 실적으로 고밸류 부담을 완전히 없앤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고밸류를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강한 숫자는 보여줬습니다. 이제부터는 스토리가 아니라 반복성입니다. 다음 분기에도 제품 매출이 강한지, 설치가 정상화되는지, 서비스가 커지는지, 현금 흐름이 반복되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블룸 에너지뿐만 아니라 AI 전력 데이터 센터, 원전 전력 인프라 쪽에서 실제 숫자로 확인되는 기업들을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